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계월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작품은 함께 읽어보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379쪽입니다. 교과서 379쪽의 학습활동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홍계월전을 감상하고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따라 계월의 일생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홍계월전에 홍계월, 계월은 여성이지만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는 우리 소설에서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는 소설은 특별한 어떤 순서,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따라서 홍계월은 어떻게 홍계월전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는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홍계월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높은 벼슬아치겠죠. 높은 직을 가진 이부시랑이라는 직의 그 홍무의 딸로 홍계월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웅은 항상 순탄하게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출생부터 뭔가 비정상적인 특별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계월 같은 경우는 어떤 출생 과정을 거쳤을까요? 네, 일단 홍무의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늦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다음에 양씨가 어머니 계월의 엄마 양씨가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그리고 계월을 낳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선녀의 꿈을 꾼 다음, 그러니까 천상계에 사는 선녀의 꿈을 꾼 다음에 계월을 낳았다. 이거는 좀 출생 과정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에서 영웅들은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홍계월 역시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라고 소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위기를 겪는 것인데요. 계월에게는 어릴 때 어떤 위기가 생겼었냐 하면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홍계월이 어릴 적에 겪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웅의 일대기에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 위기가 닥쳤을 때 조력자,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어린 시절의 영웅을 도와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조력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홍계월전에도 마찬가지로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공이라는 사람이었죠. 여공을 만나서 홍계월은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여공의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공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성장하여서 다시 위기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홍계월전에서는 자, 일단 당시 명나라가 국난, 그러니까 난이 되게 잦았죠. 전쟁이 잦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보국과 함께 키워지면서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계월이 남장을 하게 되죠. 남자로 해서 활약을 하다가 그런 어떤 이 전쟁 중에 여자임이 탄로나게 됩니다. 여자임이 탄로나고 그 이후에 보국과 결혼을 하죠. 보국과 결혼을 하는데 첩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첩이 영춘이 있었고 그 영춘을 본처인
우리 계월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남편인 보국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계월이 맞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영웅은 반드시 그 위기를 본인의 힘으로 극복을 하겠죠. 본인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결과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홍계월전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그 천자, 황제죠. 황제가 남장을 했던 계월을 용서하고 그리고 벼슬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벼슬을 그대로 두지요. 그리고 가정에 있다가 다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계월을 불러냅니다. 천자가. 그래서 계월이 출정해서 그 전쟁에 출정해서 뛰어난 능력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여자라고 아무래도 그 질투를 하던 그 남편 보국이 계월이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계월의 우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 요게 이제 홍계월전에서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이 소설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을 알아보자 라고 했네요. 계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국입니다. 보국. 보국은 계월의 남편이었죠. 여공의 아들이자 계월의 남편이었는데요. 보국은 처음에 자기 아내인 계월의 부하가 되는 것을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계월의 부하가 된 것을 처음엔 불쾌하지만 계월이 그런 보국을 살려주죠. 계월이 위기에서 구해준 뒤로는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공인데요. 여공은 어렸을 때 위기에 처한 계월을 구해줘서 키워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는 계월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여공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계월이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 계월을 인정하고 지지해준 인물이 바로 여공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인물 중에 천자, 즉 황제와 조정의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은요. 자, 천자 당시의 그 황제도 역시 계월이 여자임을 알고 놀라거나 화내거나 벼슬을 박탈하지 않고 벼슬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국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높은 벼슬을 주면서 다시 계월을 기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라고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임을 알고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의 역할을 좀 이렇게 남성의 역할로까지 그 어떤 그 예전에 본건적인 그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등장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당대의 사회상이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보기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조선 후기네요. 눈에 띄는 점은 국문소설이 성행하여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을 비롯하여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이다.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초점을 맞춘 여성 영웅소설은 이러한 흐름에서 성행하였다. 물론 충군 사상이나 남존 여비와 같은 당대 유교적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였다. 하지만 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했다는 점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당대의 사회상이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어떤 장면을 통해서 충군 사상, 즉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충군 사상은 홍계월전에서 계월이 나라와 천자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독자층인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요. 계월이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 남성인 보국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의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상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글은 사씨남정기의 일부로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사씨가 대답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씨와 계월의 가치관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네요. 사씨남정기는 김만중의 새 소설이고요. 사씨라는 여성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오륜을 고루 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를 권면하고 서로 권해주고 붕우, 친구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옛날 그 사상을 예를 들으면서 사씨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장부가 부인의 말, 즉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다. 이익은 적고 오히려 손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속담을 보면은 암탉이 새벽에 울고 암탉이 새벽에 울면은 좋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철부. 이때 철부는 똑똑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똑똑하면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여성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오히려 나라와 그 가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전에 조선 이전에 봉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사씨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씨와 계월의 가치관을 비교를 해보면요. 사씨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여성을 바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월은 그런 어떤 가부장적 가치관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인물로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해서 가정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홍계월전의 비평문을 읽고 비평문을 써보자 라고 했네요. 다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비평에 공감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해보자. 홍계월전의 비평문 한 편이 지금 실려 있는데요. 홍계월전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먼저 장시광의 남자가 될 수 없는 여자라는 홍계월전 비평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월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갖은 애를 썼지만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자그마한 한 여자의 소망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계월은 결국 보국을 섬겨야 하는 여자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자를 쥐락펴락한 것은 한바탕 꿈과 같았다. 즉 결혼하기 전에 계월이 남장을 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바탕 꿈을 꾼 것이 비록 남성 중심적 세계에 대한 선망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능력 있는 여자가 자아를 펼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소설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계월은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깊은 실망을 하고 남자를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여자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온 결과는 아니다. 이는 여자를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향해 가려는 데서 나온 행위이다. 이러한 면에서 계월이 여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지닌 인물은 아니라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당대의 여자로서 남자보다 능력이 있는데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어렴풋이나마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홍계월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홍계월이 남성을 이기고자 하고 남성보다 뛰어나다라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에 대한 무능과 어떤 여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한 여성에 대한 어떤 자기 인식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남성으로 되고 싶은 거 아니냐, 남성을 선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평가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평가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비평에 공감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계월전에 대한 비평문을 써서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자율활동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생각 펼치기 부분입니다. 자, 1번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사회상이 잘 반영된 한국문학 작품을 찾아 감상해보고 친구들과 소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네요.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사회상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정리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해보고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소설인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태평천하에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태평천하가 발표된 당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면요. 태평천하에 반영된 사회상은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 창작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 작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를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윤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당시 반민족적,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즉 비판하는 거죠. 풍자하고 식민치하에서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소설 속에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앞의 활동 1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학의 역할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문학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고요. 그 문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작품 속 인물이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소설은 문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인간적인 고뇌 등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학은 작품이 창작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품에 비추어진 당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라는 점들을 문학의 역할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일상에서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 직접 활동해보자 라고 했네요. 요것도 역시 이제 몇 가지 예를 제시를 해 볼게요. 먼저 문학작품을 읽고 비평문 쓰기. 문학작품을 읽고 읽은 느낌이라든지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읽고 마음에 들었던 문학적 표현 기록하기. 특히 마음에 들었던 어떤 문장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자기가 기록해 보는 방법. 이것도 역시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문학 답사 가기, 여행 가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겠죠. 그리고 각종 백일장이나 문학 영상대회 등 문학 관련 행사에 참가하기.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작품 창작하기.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일상에서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 홍계월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읽었는데요. 앞선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홍계월전은 여성 영웅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이제 주인공이 여성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문학 소설에서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이 많다고 했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가진 작품들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였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릴 적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 어릴 적의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고 성장 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고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는 것은 주몽신화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각종 영웅 이야기에서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에 반영된 사회상,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면은요. 국문소설이 성행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고 여성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어떤 사회상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 인물이 영웅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비평문 쓰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해봐야 되는데요. 비교할 만한 다양한 사례를 읽고 작품에 담긴 가치관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나 등장인물의 태도, 당대의 사회상들을 고려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의 한계와 의의를 떠올립니다. 작품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정해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활동,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홍계월전이라는 고전소설 작품 함께 학습해 보았어요.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홍계월전 소설 지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